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걱정하는 또 이 나라를 제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안녕과 전역의 안전 빵빵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딜 걷어찬 김정은의 앞날은. 네. 자, 지금 이야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하노이에서 깨졌습니다. 노딜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 관계자들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역시 현장에 참여했던 볼턴의 이야기가 가장 정확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볼턴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트럼프의 양해하에, 트럼프의 허락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 빅딜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않지만은 트럼프의 빅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핵 다 없애라. 미사일 다 폐지해라. 화학무기도 없애라. 그럼 북한 경제 살려주겠다. 안전보장 해주겠다. 이게 사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애시당초 맨 처음 했던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밀리다 하니까 이제는 뭐 제재로 완화된다 이게 아니고 통 크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악 놀란 거죠. 한국 언론만 보고 우리 측에서 전달된 트럼프의 생각, 오도된 전달이죠. 그것만 보고 야 트럼프가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밀려있으니까 우리가 세게 밀어붙여도 트럼프가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 무슨 소리야? 통 크게 다 없애라. 다 주겠다 라고 하니까 김정은 확 놀란 겁니다. 그리고 할 말 없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일어난 거예요. 자, 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그 볼튼이 작심하고 했고요. 네. 저는 정말 우리 안 원장의 이 분석에 저는 100%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로 얘기를 꼭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빅딜의 이 딱 그 조건은 뭐였느냐? 너희 숨겨놓은 거 있잖아. 핵땅굴 있잖아. 이거였습니다. 말하자면은 강선이라는 거. 강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우라늄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지하 180m 아래에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설이라는 건요 영변보다 유사하다. 또 어떤 분은 영변의 3배나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자, 영변 찜점 먹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얘기했고요. CNN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람도 이거 숨겨놓은 거 뭐 있는가 보다. 핵땅굴 있는가 보다. 그런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크롱한테 가가지고 비핵화 의지가 있으니까 제재 완화해달라고 종전선언 해달라고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망신을 시켰는데 문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전까지 한 행보에 대해서 분명히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빅딜을 걷어찬 김정은의 앞날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앞날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요. 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요.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25kg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원심 분리기로 해갖고 1년을 가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선이라는 데가 여러분 언제 생겼느냐? 영변보다 더 빨리 생겼습니다. 이게 생긴 데를 미국의 전문가들은 2000년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00년이 어떤 때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다. 이러면서 한반도에 더 이상은 전쟁이 없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웃으면서 악수했겠죠. 이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순진해. 이랬을 겁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강선 시설은 영변 시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농축 시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라늄을 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우라늄이 훨씬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을 영변에서 하기 전에 강선에서 우라늄을 먼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선의 우라늄 능력이 우라늄을 축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영변과 같거나 또는 2배에서 4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라늄 축출 시설은 그냥 숨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선 외에도 북한 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정보 능력이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탈북자 정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속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것까지는. 제가 옛날에 통일부에 있을 때, KBS 통일부에 있을 때, 물론 저도 지금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저한테 이른바 탈북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KBS에서
돈을 좀 대달라. 북한의 핵시설 자기가 찍어서 가져오겠다. 제가 솔직히 뻥 떴어요. 아니, 국정원에도 이야기해봤냐? 이야기했는데 자기만 안 믿더라.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국정원에서 안 된다는 KBS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북한은 감시의 눈이 국민들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끝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의 빅딜을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트럼프한테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당했다라기보다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톱다운 트럼프가 마이 프렌드 존경한다 계속 미국 언론에 하고 있으니까 그래 트럼프하고 하면은 내가 한 방에 트럼프를 설득해서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는 북한 떠날 때부터 자신만만히 온 겁니다. 이제 사인만 남았다고 왔는데 트럼프가 아니 그러지 말고 통 크게 놀자고 니네 다 해 나 해 자 10만 달러짜리 우리 20만 달러 줄 테니까 너 20만 달러짜리 일해 라고 부동산 업자단 빅딜을 제시하니까 김정은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자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말 침통한 표정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김정은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미국의 정보력을 우습게 알았고 두 번째는 코언 청문회 때문에 트럼프가 몰리니까 말하자면 다 내 말 들어줄 거야 이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했는데 정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랐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판을 했죠. 코언 청문회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는 여기 대충 두루뭉실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좌파들의 생각이 너무 기가 막혀요. 네. 자, MBC의 PD 수첩이라는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팀 셔록이라는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볼튼이 그 트럼프의 귀를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볼튼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결렬이 됐는데 그러면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선제 공격을 뭐 볼튼이 조건도 얘기했으니까 이러니까 볼튼은 전쟁광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수미 텔이라고 아주 야무딱진 똑 떨어지는 여성한테도 가가지고도 뭐라냐면 볼턴은 뭐 굉장히 호전적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도 악마의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존 볼턴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존 볼턴은요 여러분이 악의 축이라고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이 존 볼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볼턴은 그야말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김정일 때부터 확실하게 알아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존 볼턴은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예일대학교에서 이 JD 법학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 로우스쿨 나왔습니다. 사실 로우스쿨은요 하버드대보다 예일을 더 쳐줍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하버드 나와서 그렇죠. 아니 그렇지 보면은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대 대학원 로우스쿨은 그래서 로우스쿨을 힐러리가 예일을 갔잖아요. 이 하버드라고 또 자기 학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하버드고 예일이 분명한 게 아니라 그만큼 볼튼은 최고 엘리트고요. 그 다음에 볼튼은요 인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볼튼하고 맥마스터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쁠 때도 있고 또 이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볼튼이 너무나 이 워싱턴 정계에서 인맥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대통령하고 직속으로 통하고 이렇기 때문에 볼튼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모든 거를 이 좌파들은 볼튼한테 내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웃기는 거는 유시민 씨의 말하자면은 이야기입니다. 결혼이 깨진 건 아니라고 이번에 서로를 다 알게 되는 사이라서 다음에 서로 알게 되면서 결혼을 한다. 아이고 이번에 완전히 사기꾼인 거 알았고 거짓말 하는 거 알았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건강 때문에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결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트럼프의 조건을 받아 들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궁지에 몰리면요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볼턴 말씀해 주셨는데 볼턴은 미국의 우파 가운데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과거 민주당 오바마 정부 이전에 부시 정부 하에서도 이른바 우파 이론가 가운데서 아주 핵심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턴에 대해서 단순히 안보 보좌관 직전에 맥메스터는요 3스타 출신이었습니다. 현역 3스타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랄까 무게감이 떨어졌었는데 볼턴은 차원이 들린 사람입니다. 뭐 지금의 국방장관이나 또는 중국의 국무장관 이상급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볼턴이 북한에서 강경론을 이용하는 건
그건 참모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참모들이 야 북한 때리자 하면 대통령이 말리는 체 하면서 협상하고 이게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볼턴은 다른 어떤 참모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참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 볼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볼턴이 참석을 했고 볼턴이 이번에 트럼프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그 비건의 뒤에서 북미의 참모진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엔 마크 조정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그래서 볼턴이 아마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빅딜을 제시했고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빅딜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그 사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 그래서 빅딜을 던졌고 그에 대해서 김정은 깜짝 놀라서 포기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압박, 제재, 끝없는 피해 나올 수 없는 제재를 계속 한다면 저는 북한이 손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발 우리 정부에서 제재 완화하자. 이야기 좀 안 해주고 정말 한미훈련 계속하고 밀어붙이면 북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북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선택이 저겁니다. 아니 자기들 말대로 비핵하자고 했어요. 그다음 화학무기 전쟁 일으킬 거 아니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 없애고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제 지원하고 우리가 경제 지원해서 북한 경제 일으킨다. 그래서 남북 화해 분위기로 간다. 얼마나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그래서 김정은도 결국은 끄집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주 큰 목소리로 제가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요. 화났어요. 네. 근데 김주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거는 의미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토마스 엄님께서 이 볼튼이 총각이니까 저를 소개해주자 했는데 볼튼 총각 아닙니다. 이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최근은 아니고 한 십몇 년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독신이었던 이 매티스 전 국방장관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매티스나 볼턴이나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굉장히 만났던 미국 이 장관들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럼스펠드였습니다. 럼스펠드. 진짜 너무너무 잘생기고 매너 좋고 근데도 우리 좌파들은 럼스펠드를 볼튼처럼 완전히 전쟁강으로 몰았는데 럼스펠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마 럼스펠드에서 한번 얘기하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보일 때는 이리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유시민 씨가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이 이렇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라든가 또는 대북 문제는 꼭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유시민 씨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유시민이 진짜 공부를 안 한다. 뭐 본인 말로 저기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그러는데 그는 유시민의 뇌만 썩는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말대로 되려면은 네. 대북 제재 강경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못 빠져나오게 네. 정말 우리가 완화 이야기, 제재 완화 이야기 하지 않고 계속 북한을 몰아붙이면은 유시민 씨 말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완화하자고 한다면 핵 포기합니까? 저라도 안 합니다. 왜 핵 포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들 사람의 행동은요 잘 아시겠지만 이익과 피해의 계산입니다. 나한테 피해와 이익이 어떤 게 더 위에 있냐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이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붕괴될 것처럼 그래서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김정은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까지 온다면은 핵 포기하지요. 왜? 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자기 생명 유지하고 북한 경제 살릴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면 그럼 포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 제재 해제해주고 중국이 좀 봐주고 하면은 핵 가지고 있는 게 더 낫죠. 훨씬 낫지. 그럼 핵 없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이익과 피해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재 완화하자 하면은 김정은 그래 핵무기 가지고도 제재 완화해주면은 오케이 이게 난 이익이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가 좀 잘 안다면 이런 이익과 피해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행동 원칙에서 안다면은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유시민도 돌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결렬됐으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은 모든 핵 리스트를 제출해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이러면서 대북 메시지를 그날 날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빨갱이 놀이나 하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정아베님께서 김정은 왼손이 이상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확실히 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회담에 있었던 그 취재했던 기자들이 뭐 어느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미국 기자한테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손을 떨었다는 겁니다. 이 딱 그 빅딜 제안하면서 너 이거 속였잖아, 핵당포 속였잖아 할 때 손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봐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결혼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김정은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네가 그래도 살도 빼고 건강하게 제대로 네 애들 보듬으면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도 하고 싶으면은 빨리 모든 걸 공개해라. 그 다음에 미국한테 이 제재 풀어달라고 해라. 그러려면은 모든 걸 공개해라. 그냥 새거, 헝거 할 것 없이 싹 깔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정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김정은의 앞날에 대해서 오늘 뭐 안전보장회의 연다고 네. 그러죠. 뭐 지난번 싱가포르 회의 이후에 9개월 만에 연다고 하는데 제발 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생각이 하지 말고 김정은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청와대 국가 운영자들은 이번 회담이 깨진 것은 미국 때문이다. 그 뒤에 아베가 뒤에서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김정은 설득해서 빅딜 받아들이면은 트럼프 말대로 북한의 앞날이 훤히 밝아온다. 이 설득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애시당초 비핵화 문제 할 때 빅딜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사람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는, 본인 말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북한에게 어떻게 설득을 당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제재 완화해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북한이 하나 해주면 우리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한번 해보자고 설득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네. HK563님께서 네. 이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속으면은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째 속으면은 속은 사람이 바보다. 근데 세 번째 속으면은 공모자다. 자,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십을 가졌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행보라는 거, 또 오늘 이제 무슨 뭐 국가안전 벙커에서 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안전 포기 회의가 맞습니다. 그렇죠. 안전 포기인데 굉장히 저는 그 국가 안전 포기 회의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명단을 다시 이렇게 봤어요. 명단에 들어갈 텐데요. 근데 빠져 있어요. 네. 참석한다는 명단에. 네. 부르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결국은 외교부 쪽에서는 국무부에서 미국의 국무부는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 국무부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폼페이오도 우리도 이제 언론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무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자기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거는 북한도 그런 빈손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외교부의 보고서에 대해서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읽어보고 나서 에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의겸이 뭐 회담이 성사가 되면은 뭐 남북 연락 사무소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러면서 헛소리 하다가 마른 거죠. 그런 점에서 외교 참사가 아니라 외교부가 없는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